15년 전 실종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둘러싼 숨겨진 진실과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가슴 아픈 화해의 이야기.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5월 13일 화요일,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4시 30분, 5살의 소년 강희아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밝은 갈색 머리에 해맑은 미소를 지닌 그는 엄마가 사준 작은 파란색 배낭을 메고 집으로 향했다. 이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이한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오후 5시가 되어도 이한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서유진은 처음엔 단순히 놀다 늦은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해가 기울 무렵 걱정은 불안으로 변했다. 유진은 급히 집을 나와 동네 골목을 돌며 이한의 이름을 불렀다. 이한아, 어디 있니? 그러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저녁 7시가 되자 유진은 남편 강태호와 함께 이한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이한을 본 사람이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밤 10시가 되었고 이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부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다. 골목마다 수색견을 투입하고 CCTV를 분석했다. 하지만 이한의 마지막 모습은 유치원 앞에서 사라진 채였다. 이한이 자주 가던 놀이터, 친구 집, 심지어 동네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 하나 발견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의 절망은 깊어졌다. 유진은 이한의 방에서 그의 옷가지와 장난감을 꼭 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태호는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혹시라도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새벽까지 거리를 헤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졌고 이한의 실종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한이 사라진 그날부터 가족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유진은 매일 아침 이한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났고 태호는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 채 방황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부모의 가슴에 남은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다. 이한의 사진은 집안 곳곳에 걸려 있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부모의 기억 속에서만 맴돌았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가족은 절망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한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강희안의 부모는 아들의 방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벽에 걸린 이한의 사진, 책상 위에 놓인 유치원 때 쓴 그림들, 그리고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파란색 배낭까지 모든 것이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한이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놓아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 서유진은 매일 아침 이한의 방 문을 열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고 대답 없는 방 안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한의 아버지 강태호 역시 아들의 실종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한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한의 사진과 정보를 올리고 매주 실종 아동 관련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무관심해졌고 경찰의 수사도 서서히 중단되었다. 매년 5월 13일 이한의 생일이면 가족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초는 항상 5개, 이한이 사라졌던 그 나이에 멈춘 채였다. 유진은 촛불을 켜고 이한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생일 축하해. 이한아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들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가족은 매일 밤 이한이 돌아오는 꿈을 꾸었고 아침이 되면 그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유진은 매주 수요일마다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다. 아직 새로운 단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강태호는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이한이 사라졌던 골목을 돌며 작은 단서라도 발견하려 애썼다. 그는 이한이 자주 놀던 놀이터의 그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그네가 삐걱거릴 때면 마치 이한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15년 동안 이한의 부모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들에게 이한은 단순한 실종된 아이가 아닌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안은 여전히 5살의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강태호와 서유진 부부는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갑작스레 들려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유진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빗물에 젖은 채 서 있는 20대 초반의 낯선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 여기가 강희안 씨 댁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며 얼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유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안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강태우 역시 현관으로 다가와 소년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빛, 서 있는 자세, 심지어 미묘한 미소까지도 어딘가 이안을 떠올리게 했다. 부부는 혼란에 빠졌지만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거실에 앉았다. 저는 이안일지도 몰라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제 안에 무언가 빠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의 말에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소년의 손동작, 말투, 사소한 습관들에서 점점 이안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부부는 소년과 긴 대화를 나눴다. 소년은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 부모는 익숙한 조각들을 발견했다. 유진은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이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분명할 거야. 다음 날 부부는 병원으로 가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은 혼란과 기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동안 소년은 이안의 방을 둘러보며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물건들을 만졌다. 그의 손이 이안의 오래된 장난감을 스칠 때마다 유진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 소년은 강희안이 맞았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유진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태우 역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년의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었다. 정말 제가 이안이 맞나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안은 자신이 정말로 실종된 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는 여전히 부모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제가 이안이 맞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던진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의 머릿속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가끔 떠오르는 희미한 이미지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낡은 그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순간들이 모두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너무 낯설었고 부모 역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가족은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지만 이안의 마음속에는 깊은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호와 서유진 부부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이안과 대화를 나누려 했다. 유진은 이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지만 이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 말에 유진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 이안아. 기억하지 못해도 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이안은 조금씩 자신의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어린 시절 그가 사용하던 장난감, 낡은 책,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안은 묘한 감정을 느끼며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특히 한 권의 동화책을 손에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이 책, 낯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이안은 책을 내려놓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부모는 이안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안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고 진짜 가족이라는 개념에 혼란스러워했다. 밤이 되면 이안은 방 안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누구일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이안은 부모와 함께 가족 앨범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이안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의 소녀는 분명 지금의 이안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이안은 여전히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묻는 이안에게 강태호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내 곁에 있다는 거야. 부모의 따뜻한 말에 이안은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은 쉽게 맞춰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이안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이안의 마음속 벽이 무너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조금씩 이안은 부모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유진이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태우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안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가족과의 시간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실종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진실은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안은 납치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이안의 아버지 강태호는 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협박과 압박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태호는 당시 이안을 잠시 친척에게 맡기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달리 악화되었고 그는 이안을 다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태호가 이안을 맡긴 친척, 바로 그의 사촌형 강민석이었다. 민석은 평소 가족 사이에서 신뢰받던 인물이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그는 남몰래 도박에 빠져 있었고 태호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이안을 돌보는 척하면서도 도박장에 자주 데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한 도박장에서 이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이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민석은 공포에 휩싸여 태호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태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으로 차마 유진에게 진실을 고백하지 못했다. 서유진은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동안 이안이 납치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남편의 결정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유진은 이안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아들의 귀환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고 이안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가 조사 끝에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가족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이안을 입양한 가족은 단순한 입양이 아닌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이안을 데려간 것이었다. 이 브로커 조직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를 일삼았으며 이안 역시 그 희생양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안은 입양된 후에도 온갖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라야 했다. 입양된 가정에서는 그를 친자식처럼 대하지 않았고 결국 이안은 10대가 되어서야 탈출을 결심했다. 이안은 집을 나와 거리 생활을 전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싸웠고 우연히 본 뉴스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발견하면서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안은 말문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줄로만 알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은 그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안은 부모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은 고통과 후회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태호는 이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안아, 나는 내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너를 지키지 못한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유진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해. 이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이지만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이안은 깊은 혼란과 분노 속에서도 부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고백과 후회는 진정성이 있었고 이안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의 복잡한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자신도 치유의 길로 나아가려 했다. 이안에게 이 진실은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이기도 했다. 이안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에 부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돌아온 후에도 그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마음을 닫은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어머니 서유진은 그런 이안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그의 방 앞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이안아,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안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안과 함께 산책을 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이안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 강태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호가 쓰러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태호는 말기 간경화로 이미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고 유진은 이 사실을 이안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이안은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병상에서도 이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이안아,
내가 널 지키지 못한 건 내 평생의 후회야. 하지만 내가 다시 우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이안은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고통과 후회의 깊이를 보며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태호는 말을 잇기 힘들어졌지만 매일같이 이안의 손을 잡고 눈빛으로 사랑을 전했다. 어느 날 이안은 조용히 아버지의 병상 옆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늦었지만 우리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길게요.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조금씩 화해의 길로 나아갔다. 이안은 부모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태호의 병세가 악화되던 날들 속에서 이안은 부모와 함께했던 시간을 되새기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안은 서서히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강태호의 병세가 악화된 후 이안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태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안과 어머니 서유진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안은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어릴 적 잊혀졌던 기억들을 되살렸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했고 서서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다. 유진은 이안에게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고 이안은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이안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 순간 이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상처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안은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고 어릴 적 살던 동네를 다시 방문해 과거의 기억을 되찾았다. 유진 역시 아들의 곁에서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안도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고 영화관에 가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이안은 결국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유진과 함께한 시간들은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은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되었고 이안은 이제 과거의 상처 대신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지만 사랑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가족이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